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IBK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가 글로벌 증시 대외 변수가 낫겠네요. 대외 변수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좀 나눠볼게요. 무역 분쟁, 그다음에 브렉시트,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 중에 셧다운 먼저 한번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다가 프랑스에서 테러 난 거 보고 이거 봐라. 장벽 안 쌓으니까 이런 테러 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예산안 통과 안 하면, 장벽 쌓는 예산 통과 안 시키면 나 셧다운 시킬 거야.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선 셧다운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예상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중간 선거에서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했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원을 차지했죠. 이러면서 하원에서 아무래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원에서 민주당이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는 셧다운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트럼프는 아무래도 장벽을 쌓고 네. 싶은 게 계속 지금 아무래도 공약 사항 이죠.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예산안을 이제 받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주겠다라고 하면서 점차 아무래도 셧다운은 한 번 정도는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좀 단기적인 이슈로 계속 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중간점에서 접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거라고요.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셧다운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한 번에 사실 예산안이 바로 통과된 적은 사실 없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짧게 어느 국가가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짧게 이제 셧다운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한번 처음에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리스크가 되겠지만은 이건 어느 정도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아마 이게 그 셧다운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셔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당시에 셧다운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던 네.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번 셧다운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네, 봐도 아무래도 될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탓을 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 하락하는 네네. 거를 이제 파월 의장을 탓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의장의 탓은 좀 이제 지금 줄어든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자체가 자기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뭔가 이제 리스크를 던져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 고위 관료들이 통화했다고 하면서 좀 완화되는 분위기고 브렉시트도 어젯밤에 이제 메이 총리가 계속 직에 남아 있기로 하면서 이것도 좀 완화되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아직 해결된 건 없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긴 하겠으나 시장을 하락시킬 만할까요? 아니면 연말 증시는 좀 이런 불안감들이 완화되면서 좀 계속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가게 될까요? 우선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이제 현재 시각으로 미국과 중국의 실무진들이 협상이 나타나거든요. 이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중국 측에서 양쪽 모두 이제 긍정적인 발언들을 나타내면서 계속 우호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 전에 봤을 때 사실 뭔가 뚜렷하게 협상이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였지만 해결되는 것들은 사실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보면은 90일 동안 유예를 했어요. 유예를 하면서 사람들은 좀 긍정적일 거다라고 반응을 했지만 하루 효과에 그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뭔가 협상 결과가 나타나야 투자 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번 실무 협상, 첫 번째 실무 협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긍정적인 것이 나올까라는 거에 대한 경계 심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브렉시트 관련해서 이제 또 다시 언급을 드리면은 네. 이제 메이 총리가 우선 총리직은 유지하는 걸로 이제 한 발자국 조금 그나마 불확실성은 완화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EU와의 갈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EU에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재협상은 절대로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하원에서 이 합의안이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가장 문제인 상황이고 네. 이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것들을 뭔가 더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큰 방향성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련된 이슈가 이제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연말이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우려감이 계속 나타나면서 경계 심리가 짙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무역 분쟁도 그렇고 브렉시트도 그렇고 뭐 우려감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FOMC는 어떨까요? FOMC가 요즘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시장에 도움이 될까요? 18일부터 19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우선 FOMC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금리를 올리느냐 아니냐 이거는 네네. 사실 금리 올리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것보다는 파월 의장이 이제 이게 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이제 점도표라던가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될 것인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11월 말처럼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이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가 아무래도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향 조정한다. 점도표를 지금 3회라고 되어 있는데 3회에서 2회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하고 경기 전망 같은 경우도 조금 하향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아주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우선 파월 의장의 기조가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사실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12월 초에 발표된 고용 지표 같은 경우 사실 약간 부진한 모습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조금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시장이 긍정적이지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되 3월 달쯤에 조금 더 지표를 보고 만약 하향 조정을 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긴 한데 네. 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해요. 그죠. 다 중립적으로 보고 계셔서. 네.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연말 시장에요. 우선 연말 시장의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수급적인 우선 요인들이 네네. 있거든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연말에 이제 기관을 중심으로 특히 금융투자 중심으로 자금들이 유입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보면 12월에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투자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지수 하단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원래 12월 중순쯤은 사실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경계 심리가 강해지면서 지수가 좀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12월 말에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다시 좀 반등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이제 12월 말에는 좀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외 변수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대외 변수에서 지금까지 걱정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럴 일은 없겠으나 이제 연말을 맞이하다 보면은 이제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산운용사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본인들의 연말 결산 실적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는 좀 수익률이 좀 좋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되는 수급이 조금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배당주에 지금도 관심 가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배당주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배당주를 투자를 한다면 이건 주가 상승 하락과 관계없이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를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지금 배당주를 보라고 할까요? 우선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네.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배당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렇죠. 예상 배당 네. 수익률이. 그러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 같은 이 이제 주가의 플러스 그리고 이제 배당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약간 늦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배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방어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안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배당으로 그냥 단기간에 이제 전략으로 이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배당주에서 사실 주의할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락이 나타나면은 배당을 준 금액만큼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하락하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 전에 사람들이 또 많이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판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회복을 해야 주가 수익률 측면 플러스 배당이 이제 더해지는데 너무 고배당만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고배당주는 사실 저배당주나 그거보다 뭐 이렇게 조금 주는 배당주보다는 사실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회복하는 속도가 좀 더 걸립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배당 정도를 주는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 맞춰야 된다는 얘기네요. 좀 그렇죠.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배당주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통신 쪽도 괜찮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제 화학주, 정유주 쪽 보면은 지금 아무래도 유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 거 영향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S-오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실적이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유틸리티 쪽에서 보면은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도 개선되는 상황이고 워낙 이제 많이 내려갔었던 상황이니까 네. 그런 반등 측면에서도 이제 실적과 플러스 이제 주가 측면에서 모두 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개인은 배당받아도 2천만 원이 넘기 어려우니 그러니까 우리도 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다들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급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12월 말에 되면은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자금도 유입되는 상황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이제 중립적인 수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만약 다른 이벤트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제외했을 때 뭔가 이제 수익률 측면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면서 큰 변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12월의 이제 선물과 이제 현물 사이에 이제 괴리율을 봤을 때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눈을 길게 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은 연구원이 저희 매주 나오시는 분이 아니어서 거의 보니까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나와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연말과 연초 대비한 투자 전략을 좀 종합해서 세워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 좀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우선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안정을 추구하는 전략을 많이 세우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계속 이벤트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장 지수 자체가 오늘 올라가고 어제도 올라갔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든지 변동성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단기간에 뭐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룸이 사실 많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통신주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 엔터 쪽이라던가 이런 쪽이 사실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 좀 변동성이 좀 덜한 종목들이고요.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또 추가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주식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하는데 좀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5G 이슈가 있기 때문에 통신주 같은 경우는 계속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조금은 긴 시각에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클로즈업 진행을 해봤고요.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코스피는 0.8% 그리고 코스닥이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좀 어제처럼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좀 탄력을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네요. 자, 오늘 하루도 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